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오후 6시 49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북핵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 김정은의 중개인 역할 또는 김정은을 위한 봉사자 역할 밖에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 김정은 2차 회담을 앞두고도 아무도 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보지 않고 문재인 정권도 트럼프에게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완벽한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은 헌법 제66조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헌법 제66조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66조의 책무를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가 다 걸려있는 게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잘못 다루면 우리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김정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무슨 양보를 하느냐. 우리 국민에게 불리한 양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데 노심초사를 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아베 일본 수상이 재빨리 움직입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차 미북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하여 대북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트럼프에게 전화로 다짐을 하겠다는 거 다짐 받겠다는 거죠. 다짐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개발한 것 중에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어떻게 동결을 하든지 더 개발하지 않으면은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핵 동결이든지 아니면 ICBM 개발하지 않는 것과 다른 미국의 양보를 연결시키는 이런 회담은 최악입니다. 최악.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트럼프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베 수상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이 없는 겁니까? 답답한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특사단의 핵심은 전달할 내용의 핵심은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대통령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없고 아베
나경원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한국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은 일본의 역대 최장기 수상 재임자고 이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상을 하다가 보니까 G20 회의 나가면은 장기 집권한 쪽으로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록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취하는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한국인에게 유리한, 한국인을 위하는, 결과적으로 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아지는데 아베는 김정은에게 당당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진짜 한국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한국 국민들을 더 걱정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우선 아베 수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뿐만 아니라 ICBM을 포함한 중단거리 등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한국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베 수상입니다. 일본이 납치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수용소 문제, 탈북자 문제, 모든 문제에서 아베 수상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북 제재의 엄격한 시행에도 아베 수상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북한의 밀수단 속에 일본의 자위대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쉽2쉽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붙여놓고 기름을 불법 환정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자위대. 그 일본 자위대를 혹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모르면은 그 군대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대북 제재 엄격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이 이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의 길이 많이 끊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자위대 비행기들이 포진해가지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베 수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트럼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국민들에게는 유리하고 고마운 일이죠. 이 아베는 트럼프와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요사이는 시진핑의 중국과도 관계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디의 인도, 푸틴의 러시아와도 관계가 좋습니다. 친구를 늘리고 적대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보 외교의 핵심이죠. 안보 외교는 친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멀리하고, 친구는 누굽니까? 미국, 일본을 멀리하고 적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베 수상은 여러 번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 정권과 손잡으면 됩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반일 정책으로 일본에서는 불행하게도 친한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편 드는 일본의 언론도 없고 정치인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미, 친중, 반일, 통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데 비하여
아베는 친일, 친인, 통상, 통로로 통중 반복으로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사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적 개념이 분명합니다. 아베 수상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국가는 다 친하려고 해요. 친한 나라를, 친하게 지낸 나라를 늘려야 합니다. 이게 전쟁 등 결정적 국면에서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친한 나라와는 척을 지고 적인 북한과는 서로 내통한다. 아베의 외교 성공에는 경제적 안정과 한국의 감정적 반일 감정도 한몫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의 반일 감정이 강해지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결집을 해요. 결집. 그러니까 아베의 성공에는 한국 보수 세력의 반일 자세가 상당히 투영되어 있다 이거죠. 어찌하였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핵 문제를 구경꾼 보듯이 한다면은 점점 한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베 수상의 역할이 계속 입력이 될 겁니다. 아베 수상의 입력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김정은 앞에서 작아지는 문재인보다는 김정은에게 당당한 아베 수상이 이 한국 대통령 아니냐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